네. 우리가 지금까지 직류 회로에 대한 내용 등을 직류 측정에 대한 내용 등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교류 측정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는데요. 교류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차근차근 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장비는 펑션 제너레이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류 신호 발생기예요. 교류 신호 발생기. 교류 신호 발생기. 그래서 이제 시그널 제너레이터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수입 제너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교류 신호를 발생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류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개념에서 직류와 교류를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직류입니다. 직류란 시간 축상에서 봤을 때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전기를 직류 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류는 얼터네이티브 커런트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형태의 전기를 교류 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류 전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류라든지 직류나 교류를 표현할 때도 직류는 마치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 돼요. 상수처럼 취급하셔도 되는데, 교류 경우에는 상수로 취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 축상에서 임의 시점에서 이와 같은 크기를 갖는다 해서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그 값을 갖는 게 아니죠. 어떤 시간에는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류 경우에는 보통 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교류에 대한 함수적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시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시치 표현.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현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 기호는 교류 전압입니다. 교류 전류입니다. 교류 전류는 I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게 주기적으로 변화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 값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첨두값 또는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오메가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다음 세타는 위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각속도나 위상은 추후에 우리가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개념 등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시간에는 주로 이제 크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기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교류에서는 이 크기를 교류의 크기입니다. 교류값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하나 소개시켜 드렸지만 최대값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실효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효값. RMS 값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실효값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류 전압을 표현할 때 실효값 단위를 많이 쓰고 있다. 자, 무슨 얘기느냐? 예를 든다면 이거죠. 우리가 가정용 상용 전원입니다. 가정용 상용 전원이 220V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텐데 바로 이 220V가 최대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효값이다. 그래서 이런 사인 웨이브죠. 사인파입니다. 사인파. 이와 같은 사인파로 나타나는 교류 전기에 대한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 곱하기 IM으로 나타나게 돼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IM 값으로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직류와 동일한 전력을 나타내는 값이라 해서 실효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교류값, 평균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평균값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직류값입니다. 직류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첨두간 전압이라 해서 피크에서부터 가장 낮은 전압까지 이 간격을 우리는 첨두간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V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건 첨자 없이 V만 표시하면 이 실효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VM 또는 VP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다음 VAVG 하게 되면 에버리지 전압을 뜻하기 때문에 이건 평균값을 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PP입니다. VPP 이렇게 표현하면 첨두간 전압을 뜻한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이 실효 전압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험이라든지 실습에서는 주로 이제 첨두값이나 첨두간 전압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요. 이런 크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만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에 대한 조작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다양한 펑션 제너레이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장비도 있고요. 뒤에 나오게 된 또 다른 장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상용화된 제품군의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장비의 경우에는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 외에도 카운터 기능을 포함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이 이쪽 편에 왼편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펑션 제너레이터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판넬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펑션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프리퀀시. 다음 세 번째는 앰플리튜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자, 모든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은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장비는 바로 이 장비인데요. 역시 이제 디지털 장비입니다. 디지털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비의 경우에는 실제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대략적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작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절차만 아시면 됩니다. 절차만 아시면 되겠고요. 모든 그 지시사항 등은 화면면에 다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작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장비의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바로 펑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펑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 베젤 버튼 부분이 있죠. 베젤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베젤 부분이라고 불리는 것은 메인 메뉴의 서브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메뉴를 기반으로 해서 서브 메뉴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사인파형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현재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즉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베젤부가 프리퀀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커서가 맞춰져 있습니다. 커서가 맞춰져 있다. 자, 그래서 현재 프리퀀시 상태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키보드를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활성화되지 않은 베젤부가 있죠. 베젤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앰플리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앰플리튜드.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제 발생기니까
교류 신호 발생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교류 신호를 회로, 전기 회로에 공급해 주기 위한 출력 포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 포트에 각각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출력 상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BNC 커넥터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펑션 제너레이터에 대한 표시 화면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작부 없이 화면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작하면서 선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화면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은 채널 포트입니다. 채널 포트가 어떤 포트가 활성화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영역은 이 교류 신호에 지금 어떤 프리퀀시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정하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파수, 여기가 앰플리튜드라고 본다면 현재는 지금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은 바로 이 수치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주기가 표시되는 부분이다. 다음 7번은 웨이브 폼입니다. 웨이브 폼. 다음 4번은 로드입니다. 부하입니다. 부하인데 로드가 이제 55옴짜리다. 우리가 이제 교류의 경우에는 직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전압원이나 전류원으로 대체해서 생각하셔도 되지만 교류의 경우에는 이 부하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장비의 경우에 아까 동축 케이블 아까 보셨죠? 이 동축 케이블의 경우에 부하가 이제 75옴짜리도 있고요, 55옴짜리도 있다. 만약에 이 부하가 틀릴 경우에는 파형이 약간 일그러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를 좀 신경 쓰셔야 된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하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만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압의 크기죠.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의 크기를. 하지만 지금은 현재 이 베젤부에서 역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진폭을 변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지금 회색 부분과 흰색 부분의 역상이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역시나 이제 설명만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맨 먼저 이제 장비에 파워를 넣으셔야 되겠죠. 파워를 연결을 하셔야 되겠고, 파워를 온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와 또는 이제 측정용 회로와 연결될 수 있는 BNC를 아웃풋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BNC 연결. 그러니까 회로와 또는 이제 오실로스코프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너레이터는 교류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전기 회로나 또는 오실로스코프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NC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웨이브 폼입니다. 웨이브 폼을 파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파형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파형이 선택이 되면 BNC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실로스코프에 웨이브 폼이 뜨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인이면 사인 또는 뭐 구형파면 구형파 이런 형식으로 파형이 뜰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젤 버튼을 이용해서 이 웨이브 폼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주파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주파수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주파수를 조정할 때는 프리퀀시 베젤 메뉴를 선택하신 후에
키패드를 통해서 직접 주파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파수 수치와 그 주파수 값과 그다음에 이제 단위를 이 키패드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세하게 조정하실 때는 이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하실 때는 그 위에 있는 범용 노브라 불려지는 큰 다이얼처럼 생긴 거 있죠. 제너럴 퍼포즈 노브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파수 조정이 끝났으면 밑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압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VPP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VRMS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냥 VP로도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진폭입니다. 진폭을 조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파수 조정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폭을 조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파워 연결을 하시고요. 그러면 파워 연결을 하게 되면 파워가 들어왔다라는 램프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펑션 제너레이터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펑션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폼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인파 또는 구형파 또는 펄스파 등등과 같은 다양한 펄스를 선택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모드는 이 웨이브폼에 대한 형태입니다. 웨이브폼에 대한 형태. 이걸 모듈레이션 할 것이냐, 스위프를 할 것이냐, 버스트형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컨티뉴어스에서 연속적으로 파형을 내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인 웨이브가 한 주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기서 한 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버스트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탁 튀게끔 해주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윕은 정해진 주파수를 0에서부터 정해진 주파수까지 이것을 가변시켜 가면서 웨이브폼을 만들어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바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고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설정과 여기서 생략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조정하신 다음에 주파수라든지 또는 앰플리튜드를 조정을 하시고 다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스위치를 온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펑션 제너레이터가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까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를 직접 한번 다뤄가면서 조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비가 펑션 제너레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작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브폼 펑션입니다. 펑션. 다음 두 번째는 주파수죠. 주파수. 다음 세 번째는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펑션을 조정하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펑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인파, 그다음에 스퀘어, 즉 구형파입니다. 구형파. 그다음 램프파라 해서 삼각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스파. 라든지 뭐 다양한 맥류 신호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사인파 현재 눌려져 있는 상태죠. 다음 스퀘어를 누르시면 구형파로 변화가 됩니다. 다음 램프를 한번 눌러볼까요? 램프파는 이렇게 삼각파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뭐 그 밖에 이제 펄스파라든지 또는 아비트레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섞여 있는 파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인파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원이 켜진 다음에 순서는 물론 우리 교재 또는 이제 우리 그 강의 교환이나 아니면 TP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기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일단 출력 내보내는 포트가 뭐 채널 1인지 또는 채널 2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채널 1이라고 한다면 채널 1에 전원이 넣은 상태에서 프로브 연결하시고요. 다음 전원 온오프 버튼을 눌러주시면 램프가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펑션, 그 다음에 주파수,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 웨이브 또는 스퀘어 램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인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파 형태의 모드를 눌러주시면 모드, 스윕, 그 다음에 버스트,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컨티뉴어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보이고 계시죠? 지금 커서가 1에서 깜빡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정 부분은 프리퀀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젤 버튼을 보시면 현재 프리퀀시나 그 다음에 피어리드 부분이 조금 시커멓게 역상이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를 설정을 해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키패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주파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kHz다. 그러면 10 누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베젤 버튼 부분이 단위로 변환이 되고 있죠. 10kHz라고 한다면 kHz 버튼을 또는 10 누르고 메가헤르츠라고 한다면 메가헤르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위까지 다 변동이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주파수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범용 노브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끔 제가 한번 눌러보니까 삑 소리가 났던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이 장비의 주파수 설정 범위가 넘어섰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0kHz로 설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주파수가 아닌 주기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 베젤 버튼 부분을 눌러주시면 피어리드, 즉 주기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기로 직접 변환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프리퀀시로 눌러서 10kHz 또는 이제 15kHz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조정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앰플리튜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앰플리튜드는 밑에 보시면 앰플과 옵셋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하이와 로우라는 부분이 하나의 조합으로 주파수를 조정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앰플과 옵셋은 앰플은 바로 이 높이입니다. 이 피크 투 피크를 그러니까 꼭 최대에서 최소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에서부터 최소. 그러니까 최대가 지금 2.5. 그 다음에 최소가 마이너스 2.5니까 이 간격은 5V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론 실효값이라든지 평균값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앰플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커서가 프리퀀시에서 앰플리튜드로 변경이 됐죠. 이 상태에서 10V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10V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단위 피크 투 피크 또는 RMS 값으로 나오니까 적당한 전압을 선택하신 후에 세팅 단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V 딱 눌러볼까요? 그러면 피크 투 피크 전압은 10V로 선택이 됐고 이 10V의 의미는 얼마?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래서 이 폭이 10V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하이와 로우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자, 현재 역상이 된 부분이 앰플과 옵셋입니다. 앰플과 옵셋. 근데 한번 눌러보니까 하이와 로우로 잡혀져 있죠. 하이와 로우는 바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최대 제도 전압을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2V로 놓고 2V로 놓고 다음 로우를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2V로 놓으면 이제 플러스 2V에서부터 마이너스 2V까지. 이때는 이제 피크 투 피크 전압이 얼마? 4V가 되는 것이죠. 4V. 그리고 앞서 설명이 좀 생략이 됐는데요. 앰프를 할 때 이 옵셋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옵셋은 바로 이 기준 레벨입니다. 기준 레벨을 의미하고 있는데 현재는 0V예요. 0V고 피크 투 피크가 4V이기 때문에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근데 만약에 이 옵셋을 1V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V. 자, 앰플리튜드를 4V로 하고요. 4VPP로 하고 옵셋을 1V를 한번 걸어줘 볼게요. 1V를. 그러면 이 중앙부가 0V에서 1V 넘어갔고 피크 투 피크가 4V니까 위쪽으로는 2V가 더해져서 3V가 되고 아래쪽으로는 1V에서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V까지. 그래서 피크 투 피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중앙부의 시점, 기준 레벨만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옵셋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드린다면 일단 제가 생략을 했는데 채널을 바꿀 때는 이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채널 다시 한번 누르면 채널 1으로 바뀌고요. 물론 채널 2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프로브를 이쪽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연결을 해 주시고 근데 지금 현재는 채널 1이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널 1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파형, 펑션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펑션. 그래서 사인파, 구형파, 성각파 선정을 해 주시고 다 끝났으면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 파형에 대한 모듈레이션, 모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MOD는 모듈레이션이라 해서 어떤 두 개의 신호를 합성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모드입니다. 그 다음 스윕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이대로 볼 수는 없는데 주파수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0에서부터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10kHz까지 0에서부터 10kHz까지 주파수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파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버스트는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인파 하나를 딱 띄워놓고 다시 0V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적으로 사인파가 만들어지려면 컨티뉴어스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앰플리튜드는 여기 이쪽에 있는 베젤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채널 1과 채널 2를 동시에 보고 싶다, 동시에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보스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 1과 2가 동시에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펑션 제너레이터를 살펴봤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와도 연결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오실로스코프를 살펴보겠지만 일단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정확하게 펑션에서 발생된 신호가 오실로스코프로 전달되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연결했죠? 연결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세팅해 놨던 채널 1에 세팅해 놨던 그 신호가 오실로스코프에 그대로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펑션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